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아무쪼록 이번에 이걸 찍는 데가 5월 초입니다. 그래서 표현 이거를 찍는 게 우리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좀 제대로 알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저도 그랬듯이 대학생분들에게 아니면 뭐 아무튼 잘 익히고 싶은 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 이 요즘 시기가 중간고사 기간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은 쉬어갔던 게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건 그렇지만 여러분들 쉬엄쉬엄 하면서 이 얘기를 이야기를 듣듯이 좀 당연히 책도 좀 쓰지만 이야기를 듣듯이 봤으면 해요. 제가 이번에 하는 내용이 이건데 왜 이런 제목이냐 이런 거죠. 일단은 이렇게 도입을 해봅시다. 이렇게 도입을 하면 다음 뭐가 짱돌이 있어요. 짱돌 돌멩이가 하나 이런 돌멩이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 전체가 어떤 하나의 포인트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Center of Mass라고 한다고 했어요. 즉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직접 기술을 해도 된다. 실은 나중에 입자물리 이런 걸 할 때도 얘가 뭐가 이 형체가 어떻다 뭐다 그걸 떠나서 이게 어느 한 지점에 모였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수행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돌멩이는 그렇다 치고 이렇다는 건데 여기 제가 보고 있는 교과서에서는 뭐 조금 간명하게 소개해 줄 뿐이지만 여기는 좀 이런 거죠. 얘가 일정한 균일한 호모제니어스하다고 하는 말은 얘가 이곳저곳의 값이 다 같다는 겁니다. 균일하다. 균일한 중력장에서 이것 자체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정리를 해놓은 부분인데 이거는 다름이 아니고 중력 자체에 의해서 중력 이거 자체도 하나의 디나미스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일상적으로 느끼죠. 일단 이거 mg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무게 중심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써보게 돼요. 실은 질량 중심보다는 무게 중심이라는 말이 조금 더 우리에게 친숙할 거예요. 질량이라는 건 그 자체로 물리스러운 느낌이 나더라도 무게 중심이라는 말은 나 몸무게가 얼마야 할 때 그 무게 그래서 이게 좀 더 익숙할 거예요. 뭔가 뭐 운동이나 필라테스나 그런 걸 할 때 몸의 중심을 잘 잡으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 자체를 말하는데 이런 게 여기서 뭐냐 이거예요. 근데 COM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예요? 하나의 매스 포인트, 질점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고 생각을 여긴다는 거죠. 개념적으로 그렇게 잘 여겨서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근데 이거는 알겠거니와 좀 상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금 이렇게 이게 mass element
이것들이 여러 개가 요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것들이 모두 일정한 방향으로 힘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무게 중심이라는 거는 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 하고 누군가가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지만 여기에서 풀어주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게 중심이라고 말은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엄연히 봐서는 이게 질량이 이런 어떠한 볼륨을 가지고 퍼져 있고 그 볼륨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모든 디나미스를 합해줘야 되나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토크를 이용해서 토크 그래서 이 토크를 이용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려고 해요. 새소리 같네. 아무튼 간에 여기 좌표를 적당히 잡고 오리지널 포인트 Y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든 네모든 나무든 뭐가 있어요. 여기서는 뭐 2차원적으로 적었지만 얘가 2차원적으로 하더라도 3차원 뭐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일정한 두께만큼 이게 슬라이스가 있어서 쌓았다고 생각을 하면 이 짱돌이 되겠죠. 짱돌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보고자 하는데 이것을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I 번째라고 하면 I 번째 메스 여기는 단지 어떠한 설정을 해주고 토크를 이용해서 구해보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모멘트 8이 자, 왜 모멘트 8이에요? 왜? 지금 여기에서 디나미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멘트 8은 이거죠. 모멘트가 뭔지는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것을 해서 우리가 잘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타워 i라는 거는 뭐 어렵지 않죠. 모멘트 8에다가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F라고 할래요. 그냥 나는 그라비티의 G를 따서 G라고 할래요. 그래서 GI 여기에 작용하는 그라비티 중력이라고 하는 걸 얘라고 해주자고. 그러면 이걸 전부 다 합하면 토크 오브 네트가 되는데 이것은 시그마 타워 i죠. 아무튼 이러면 되겠지. xi gi 근데 왜 이런 걸 써주고 그래요? 토크를 이용해서 뭔가 해주려고 그래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현재로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한번 뭐라도 잘 적어본다는 거지. 얘가 중력 자체에 여기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무게예요. 이거는 질량이며 이거는 무게입니다. 이것의 노름값 이게 무게지 웨이트 라고 했어요. 웨이트. 그래서 이 mg라고 하는 이 값으로 인하여 라기보다는
아무튼 이게 마치 이것에 의해서 어느 한 지점에 작용하는 것처럼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도 써보기를 얘를 타우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center of gravity를 늘려서 center of gravity 이렇게 잡아봅시다. 그러면은 아무튼 그렇게 되면 됐고, 아무튼 이거 전체가 어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되겠죠. 이게 어떤 그 COG의 모멘트 파일 편의상 잡는 그 값에다가 뭐 이게 되겠죠. COG. 네. 그래가지고 아문조로 이게 되긴 하지만 이것을 잘 기울여 들어보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XOG라고 X sub COG라고 잡은 것을 통해 정의를 쓴 거죠. 이게 마치 전체가 하나의 지점에 하나의 포인트에 어플라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정의처럼 쓴 거예요. 이것은 이거랑 같겠죠? 라고 한 거죠. 그래서 한편 이게 뭐냐? 이게 잘 보니 이죠. 이 각각의 엘리먼트 M1, M2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것들의 전체라고 한다면 이것 자체를 보았을 때 여기다 적죠. X, COG 뭐 이런 게 나오겠지. 뭐라도 잘 적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자라고 했더니 여기서 뭐 이런 걸 써봤어 내가. 이거 자체를 충실하게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타우가 있다 그러고 한 점에 전체가 작용한다고 하면 이게 그 정의처럼 쓴 거죠. 정의처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써줄 수 있는 건데, 잘 보면 자, 여기서 한번 이거를 이렇게 해볼까요? gi equal mi gi 라고 풀어서 써보면 얼추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균일한 중력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G1, G2 다 G라고 할 수가 있다면 이거를 정리를 잘 해주게 되면 이런 게 나와요. 뭐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MI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그래가지고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거를 잘 해주었으면 여기서 따르길 조금 XCOG라는 게 잘 보면 이게 뭐야? 전체 질량이죠. 네. 만약에 이게 호모제니우스한 그런 필드라면 이것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해본 거예요. 여기서는 토크라는 거를 잘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잘 뽑아주었는데, 아무쪼록 우리가 질량 중심 자체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무쪼록 여기 자체에 대해서는 마치 그 매스 포인트를 그 무게라고 하는 거 mg가 전체적으로 작용하는 그게 전체적으로 보이면 그 점이 된다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했기는 했지만 여기서 사다리가 있으면 여기를 일정한 중력장이면 무게 중심을 그 COM으로 잡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긴 합니다. 아무쪼록 이렇지만 마지막으로 조금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마치면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뭐 이런 무난한 막대기가 있고 뭐 받침대가 있고 뭐 받침대를 어떻게 줘가지고 콩이들 뭐를 쌓아가지고 막 이런 건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는 다 풀 수는 없어 보이는 경우에 가장 흥미로운 그런 문제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여기서 그냥 교양 삼아서 들어도 돼요. 여기서 이건 직역을 해서 미확정 구조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뭐냐? 제가 아까 좀 전에 그렸던 것처럼 확실하게 디나미스를 따고 토커를 따고 그럴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재미있는 예를 들어보는 게 있는데 웬 코끼리가 책상 위에 앉아 있어요. 코끼리는 그냥 귀여우면 됐는데 아무튼 여기서 책상이 이렇게 있고 뭐 등등 이런 게 있다고 하지만 이거 자체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온전히 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풀 수가 없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는 코끼리가 귀엽게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거를 본 거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소리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방정식의 이퀘이션이라는 거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이퀘이션이 n개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모르는 미지수가 n개가 딱 나와야 이게 뭔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이거 뭐 이것저것 운동 방정식이든 그런 걸 써서 풀어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뭔가가 미지수가 n개인데 예를 들어서 이퀘이션이 n-5개라든가 해서 부족하게 되면 이거를 풀 수가 없죠. 온전하게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것을 처리적으로 풀었을 때, 뭐 형식적으로 말하면 미지수의 개수보다 방정식의 개수가 이게 적어요. 그럴 때 미확정 구조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요. 우리가 코끼리가 있고 그거를 시뮬레이션이 이제 책상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걸 보려면 이런저런 그런 정보나 뭐 우리가 뒤에 가서 얘기하는 거지만 뒤에 이제 탄성이라고 하는 거를 좀 살펴볼 건데 탄성. 그래서 그런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모르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퀘이션 개수를 맞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소리적으로 온전하게 풀기는 어렵다.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보고 있는 시스템이 uncertain은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다는 거를 알아두면은 뭐 완전 좋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일반 물리에서 말하는 그런 평형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다 한 거고요. 아무쪼록 그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봐요.